2013년 스웨덴의 한 속옷 회사가 평양 곳곳에 속옷 450벌을 던져놓고 돌아온 황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속옷 회사 비에른보리가 런칭 기념으로 준비한 마케팅이었는데요. 사실 원래 평양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어느 나라든 도시를 정해주면 항공기로 속옷을 투어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뉴욕이나 큰 도시 어느 하나가 될 걸로 예상하고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일 후에 투표를 마감하고 보니 속옷을 투어할 장소가 바로 북한의 평양이 된 거죠.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접속이 가장 많아서 다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난삼아 평양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회사가 이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자들 몇과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 평양으로 가서 비행기로 뿌리지는 못했지만 이 450여 벌의 속옷을 북한의 호텔이나 길거리, 건물 옥상 등에 던져놓고 인증샷을 찍어온 거죠. 꽃갈입니다. 나팔! 꽃갈인가 나팔인가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마케팅이 의외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마케팅의 케이스가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파마첵스. 16년 만에 대통령 부정선거의 논란을 딛고 드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켈로그가 새로운 시리얼 홍보를 위해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를 기획하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 첵스 초코나라의 대통령을 뽑은 후에 당선된 대통령 공약의 맛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벤트였죠. 기호 1번 체키, 공약도 초코맛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죠. 기호 2번 차카, 체키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출마했다는 차카의 공약은 파마첵스. 사실 말만 투표지 누가 봐도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초코맛 첵스를 만들려는 답이 정해진 그런 이벤트였죠. 근데 이변이 생긴 겁니다. 기호 1번 체키가 당연히 될 걸 예상하고 장난삼아 네티즌들이 파마첵스에 몰표를 행사한 거죠. 결과는 예상을 뒤집고 파마차카가 초코맛 체키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게 됩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켈로그는 결국 투표 조작을 감행하죠. 무효표라는 명분으로 42,000여 표가량을 삭제하고 급히 현장 투표를 추가해버린 거죠. 결국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파마차카가 낙선하고 초코맛 체키가 대권을 잡게 된 거죠. 16년 동안 소비자들은 이 파마체크를 만들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죠. 그리고 2020년 드디어 파마체크가 돌아온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의 마케팅에 참여하는 걸 참여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참여 마케팅은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구매를 상승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렇게 파마체크처럼 소비자가 좋아하는 기업의 제품 기획과 생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케팅을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슈머란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를 합성한 말입니다. 최근 역주행한 비의 새우깡 광고 역시 깡 신드롬을 일으키며 소비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광고기도 하죠. 미국의 유명한 과자 도리토스는 이러한 참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2006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매년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도리토스 광고를 응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슈퍼볼 기간 동안에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투표하게 해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3개의 광고를 선정, 슈퍼볼이 끝난 후에 선정하는 몇 가지 최고의 광고에 뽑히면 $1,000,000, 우리나라 돈 10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거죠. 이 도리토스는 소비자가 만든 광고로 슈퍼볼 광고에 최고의 광고로 여러 번 뽑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여 마케팅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도리토스의 광고 마케팅을 예로 보여줍니다. 정말 최고의 참여 마케팅 사례인 것 같아요. 2016년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진짜 아쉽습니다.